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1국입니다. 위기인데요. 우선 그쪽 하나 물어보나요? 네, 지금 이제 비세니까 나쁘니까 조금이라도 변수를 찾아내기 위한 수라고 봐야죠. 잘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해볼 때가 그쪽밖에 없거든요. 결국 집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변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선수가 될 거예요. 한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멀긴 멀거든요. 받더라도 이렇게나 이렇게 어디 받더라도 뭐 큰 수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다 받아주면은 여기 호구도 안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더라도 결국 하변이 여길 잡아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여기를 빨리 해놓으면 여기를 아예 쳐버려서 버텨버릴까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그거 아니면 저는 잡는 수가 잡으러 가는 게 아예 안 보여서 결국은 그런 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집으로는 좀 많이 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되면 이거라도 해봐야죠. 잡으러 가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네, 그래도 끝까지 버텨나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 그냥 삽니까? 이것도 정확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 또 해결이 안 돼요. 여차하면 한집 내는 것도 있고. 이 바둑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타기하는 바둑. 오늘도 천야오의 선수의 스타일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반 이후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이쪽을 역습을 해서 다시 상변을 두지 않고 역습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풀어나가는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우화도 별수는 없는 거죠. 뭐 그냥 자체도 사실 수내기가 쉽지 않은데 뚫고 나오는 중앙으로 수까지 뚫고 있어서. 나오면서 또 한 집 만들 수 있는 여지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중앙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의 마무리가 참 정확합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저는 천야후의 구단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이 중앙에서의 그렇죠. 처리는. 근데 너무 정확했어요. 돌이켜 보더라도. 사실 이 기사들이 정성기 때 바로 이런 바둑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네. 어떻게 둬도 이기는 흐름으로 가는 능력. 네, 그 호구를 치는 수를 끝으로 신진서 선수가 돌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네, 천야후의 선수 흑불개승을 해냅니다. 네, 신진서 선수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대국은 천야후의 구단이 너무 잘 뒀어요. 어떻게 보면 완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신진서 선수는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원성진 선수는 커제 선수를 맞아 4강전을 진행 중입니다. 85년생과 97년생. 사실 자국 랭킹은 원성진 선수가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네.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하면서 이제 랭킹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 별명답게 원펀치 별명답게 한 방이 있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성진 선수 2013년 LG배 준우승 이후로 세계대회 오랜만에 4강까지 올랐는데요. 이 바둑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원성진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두 선수도 이번 대결이 첫 대결인데 한번 만났을 법한데 의외입니다. 네, 아마 이제 원성진 구단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는 커제 구단이 아직 떠오르기 직전이에요. 아, 그렇죠. 커제 구단이 이제 2013년, 4년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또 원성진 구단이 군복무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었고요.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고요.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는데 커제 구단 100번은 뭐 다 알다시피 30 몇 연승을 했었던가요? 그 기록이 깨지기까지 참 오래 걸렸고요. 네. 그리고 중국 선수 중에 최단기간 세계대회 다수 우승 아닙니까? 콩지에 구단이 예전에 이제 세계 삼성, LG, 후지츠 뭐 이런 거를 아주 1년 내에 다 우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2010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9년, 10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커제 구단이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올 봄부터 이제 박정환 구단에게 몇 번 이제 잡히면서 응창기 배에서도 잡히고요. 네. 몇 번 잡히면서 이제 약간은 그 커제 구단 아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뭐 여전히 전적을 보면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중국 랭킹 1위를 아주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출란배 8강에도 올라 있고요.
이제 그 천야오의 구단도 그렇지만 커제 구단 바둑도 은근히 집에 민감한 바둑이에요. 근데 원성진 구단이 이제 원래 좀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집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둬야 될 거예요. 커제 구단하고 둘 때는. 너무 두텁게만 두다가는 집 부족에 걸릴 수도 있죠. 네. 특히 이제 뭐 다른 기사하고 둔다면 좀 편안하게 둬도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스웨나 뭐 구리 뭐 이런 네. 기사들하고 두면은 좀 두텁게 두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커제나 천야오의 이런 스타일들은 집을 먼저 차지하고 두는 바둑에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는 신수네요. 보통은 늘고 다가서는 바둑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턱밑까지 바짝 다가서서 네. 만약에 호구를 치거나 한다면 들여다보고 날일자를 하거나 해서 우상기 100을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양이라면 흙도 충분해 보이거든요. 확실히 좀 실리에 민감한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도 작전을 좀 짰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신진서 6단 박정환 구단 그 8강전 대국에서도 보면 똑같은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네. 요즘에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석에 대해서. 근데 이 포석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우변에서도 그렇고 상변 쪽에서도 계속 날일자면서 집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 전략은 괜찮아 보여요. 평상시에 원성진 구단보다 원성진 구단의 바둑이라고 하기에는 좀 집을 많이 챙기는 것 같긴 한데 커제 구단하고 둘 때는 확실히 집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확실히 바둑은 상대적으로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제 구단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단점은 없어 보이는데 단점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끝내기 쪽이 그나마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종반에 좀 승부를 봐야 할까요? 장기전으로 가서 끝내기에서 승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커제 선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했는데 사실 성격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어요. 참 독특하죠. 좀 자극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하죠. 알려진 바로는 일부러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기량도 받쳐주고 하고 있으니까 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죠. 그래도 세계대회 상관왕이니까.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바둑계 부흥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네요. 뭐 이거 스폰서를 위한 발언이라던가. 역시 지금도 다분히 실리를 의식한 수법인데 평상시에 원성진 구단은 아주 두텁게 두면서 그 전투력 그리고 힘을 위주로 한 네. 바둑이거든요. 근데 오늘 봐도 아주 예외적으로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보통 다 3선, 4선이네요. 원래는 좀 힘을 비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별명이 원펀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원성진 구단이 가장 잘 둘 때가 비축하면서 꾹꾹 참으면서 이제 한 방에 승부를 보는 두텁게 두면서가 제일 본인한테 잘 맞죠. 흑백의 이름표를 바꿔놓고 보면 오히려 커제 구단이 흑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네요. 아주 극단적으로 실리 취향적인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지간히 큰 자리는 다 뒀죠. 다음은 흑이 상변을 펼치는 게 워낙 좋아서 여기도 좋아 보이고요. 저보고 두라고 한다면 여기 둘 것 같은데 호구 쪽을 선택을 하네요. 두터운 수네요. 네, 두텁죠. 근데 이게 저는 여기 두고 원래 우아하게는 흑이 둔다면 보통은 있는 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때 호구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예 이렇게 해버릴까요? 저는 이런 진행을 예상을 했는데 두텁게 바로 이어주네요. 그럼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더 받아줄 수는 없고요. 눈에 보이는 큰 곳은 여기거든요. 거기를 먼저 삭감을 합니까? 공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늘거나 하면은 나중에 들여다보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물어봅니까? 참 재밌는 타이밍이네요. 근데 안 받을 수도 없겠네요. 젖히고 여기 하나 젖혀놓고 단수 치면 너무 아프네요. 네. 집도 크고. 흙이 넘어가는 거와는 하늘과 땅 네,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까지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걸 물어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지금 이걸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치중해서 잡으러 가면 살기 어렵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게만 해두고 네. 다시 상변입니다.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백이 반대로 날일자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집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당장은 움직이는 게 없긴 하지만 이런 데 두면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두고 단수 치고 뭐 이렇게 치거나 뭐 어딘가 두면은 이거는 거의 수가 나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맛은 남겨두고 즙을 좀 비축해 두겠다는 뜻이군요. 여길 끊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그냥 짚만 놓고 보면 가장 크게 살려면 이렇게 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단수 치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굉장한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수를 쳤는데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백이 약간 악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막을 때 늘면은 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고 넘어갈 때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끊어놓은 수로 인해서.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패가 있긴 한데 이 패는 안 되죠. 근데 초반 무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놓은 거로 보입니다.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아기가 임시 처방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 상변 쪽을 삭감을 하러 나선 거죠.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백도 이제 근거는 마련한 모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백이 다음에 뭐 이런 데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흙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모양으로 보여요. 바로 지키네요. 이게 지키는 게 지킴과 동시에 또 백돌 석점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아마 여길 젖히고 이을 때는 여기까지는 원성진 구단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중앙 쪽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겠고요. 한 번 더 시움 당하거나 하면 피곤해지죠. 이런 수들이 젖혀 있고 두텁게 또 밀고 이런 수들이 원성진 구단이 원래 좋아하는 본연의 모습이죠. 이런 수법들이. 돌아왔습니까, 금세? 역시 이런 수들도 원성진 구단하고 딱 맞는 수예요. 두텁게 계속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으면서 우상기에서 흘러나온 백돌도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두터움을 쌓아놔야 하변에 있는 백집을 뭐 아주 크게 집을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자리가 큽니까? 물론 크긴 한데 저는 이쪽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봤거든요. 반대로 흙이 이런 식으로 꾹꾹 중앙을 부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집이 날 텐데요. 거기서도 두텁게 됩니까? 아무튼 지금 백이 여기를 단단하게 지금 단속을 하면서 한 45집 정도는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소한 45 정도는 날 거고 요 집, 백집은 이제 쉬운 집 이상 뭐 덩까지 대략 한 60 가까이는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이 느린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돌이 이쪽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백도 먼저 뛰어나오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이 수는.
좌하기는 이 모양은 늘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걸 두고 여길 치중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 집 끝내기 할 때 이렇게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5집이에요. 네. 5집이 나는 모양이에요. 서른 흙은 약 한 시은 집은 확실히 확정이 됐겠네요. 물론 이제 여기가 조금 더 크게 지어지면 더 날 수도 있겠고요. 집은 백이 약간은 많은 국면, 하지만 흙은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갈 길이 먼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장기전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계속 두텁게 힘을 길러놓는 거는 바둑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텁게 지켜보면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얄미운 한 수네요. 이게 지금 아직 완생은 아닙니다. 이제 늘거나 뭐 어디에 있거나 해도 완생은 아니에요. 근데 잡으러 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게 다 선수예요. 이런 것까지가. 그러니까 끝내기 흙의 집이 하면서 버텨나가겠다는 거군요. 흙의 집이 많이 없어지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뛰거나 또는 입구 짜거나 해서 도망가게 되면은 이건 아주 실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영리한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들은. 네, 무난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준결승 1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전 1곡입니다. 네, 3고도 내로 되죠. 네, 근데 더 이상은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워낙 손해죠. 네, 더 이상 잡으러 가는 것은 백이 살았을 때 너무 올인 작전이라 그냥 뭐 이 정도로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됩니다. 좌기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젖혀 있는 걸 선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걸 아끼고 있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호구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좌변 침투할 때 그래도 이쪽에 돌이 있는 것보다 한 칸이라도 더 흙 쪽에 있어야 네. 넘어갈 때도 편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껴두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아, 여기까지 다 미리 다 해버리죠. 기민합니다. 원성진 구단이 이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느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두텁게 쌓아놨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백은 집으로 지금 많이 벌었어요. 네. 역시 뭐 더는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잊고 하나 보강을 한 다음에
여긴지 여긴지 어디 하나 보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1단락이 됐고요. 이 다음 큰 자리를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좌하게 그냥 가볍게 빠져드는 것도 큰 자리로 보이고요. 여기를 백이 또 먼저 치고 잡는 것도 아주 커 보입니다. 반대로 흙이 둔다면은 이쪽을 단수를 쳐야겠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상변 사는 것과 중앙에 한 점 내는 것이 거의 맞보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둬봐야 큰 의미는 없죠. 그걸 아예 젖혀 있으니까. 그쪽을 당하기 싫다는 거군요. 예. 이거 두고 예를 들어 서 고친다던가 하면 늘어서 이쪽으로 넣어야 되나 여길 늘어야 되나요? 어렵습니다. 집만 놓고 보면 아래쪽인데 네. 여길 젖히고 2단 젖히면 중앙 쪽이 워낙 좋아지니까요. 지금은 위로 넣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양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늘으라는 건데 일부러 젖혀온 것 같아요. 포 고쳐 달라고.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기 위해서. 여기는 왜 묘한 시점에 지금 하나 찔러보는지. 아까 붙이는 수도 그랬어요. 갸우뚱해지네요. 언제나 찔러도 항상 받을 것 같은데. 아, 이쪽 침투할 때 이게 도움이 된다 이건가요? 혹시 이제 뭐 흙이 잡으러 왔을 때? 이게 참 절묘하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원래 이제 제가 위로 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거라고 나중에 치중하면은 있거나 하겠죠. 있거나 밑으로 받거나. 그렇죠. 근데 미리 교환을 해놓으니까 결국 나중에 팩감이 많아지면 이걸 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밑으로 아예 밑으로 두었어요. 받아버렸어요. 그럼 백도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죠. 또 묘하게 두네요. 어차피 여기로 가나? 이렇게 하고 중앙 덧치나? 그냥 가나? 뭐 나와봤자 막으면 그만이니까.
붙이고 있긴 했지만 백이 결국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면은 결국은 여기 이쪽은 봉쇄가 거의 다 됐다라고 봐야 네.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수가 없고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어딜 둔 겁니까? 나왔어요. 받아주면 어차피 이러고 손 빼는 아예 일로 젖히나요? 역시 나갑니다 드디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호구를 쳐도 자체로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하고 어차피 흙이 여길 잡진 않거든요. 어디 뭐 삭감 어느 정도 삭감을 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삭감을 올 텐데 한 이만큼 삭감을 올 거예요. 그때 둬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두니까 원성진 군화도 지금이 기회다 하고 끊었는데요. 늘고 빠져나가고 전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묘한 데를 건드려가지고 괜히 어려운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서로 반발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백도 잘만 빠져나오면 원래 흙집을 깨면서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꽤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뭐랄까 이게 상대의 심기를 건드려서 끊는 거를 유도한 건가요? 연결을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나가는 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를 끊는 묘수가 있습니다. 단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 치고 잡을 때 자연스럽게 축이 되죠.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쪽을 돕고 이제 역시 이 입구자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도 이제 중앙 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에요. 여기가 원래 흙이 젖혀서 넘어간 것과 비교했을 때 약 10집 정도는 백이 집으로 이득을 본 것 같고요. 네. 아까는 반대로 백이 호구를 쳤으면 이 중앙이 오동통하게 이제 어느 정도 집이 날 텐데 흙이 먼저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백집도 또 많이 성과가 있고요. 없어졌습니다. 이 바꿔치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흙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원래 백이 이렇게 호구 쳐져 있으면 여기에도 상당한 백집이 형성이 될 텐데 네. 이제 마지막 큰 자리예요. 지금 여기까지 아마 이것까지 당하게 되면 집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좌변도 깼고요. 네, 여기가 많이 깨졌고. 지금 대략 집을 보면은 여기는 그냥 쉽게 한번 세볼까요? 이걸 다 하고 받으면 세네. 15쯤 났나요? 25. 이렇게 됐다고 치고 다 받아도 4, 5, 6, 15, 30, 40.
시은 한 2집 정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시은 한 2어 집 정도. 여기는 네. 100이었다고 치고요. 백도 최소한 45은 확보가 된 것 같거든요. 잘 여기가 어느 정도 어울려졌네요.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요렇게 공격하면서 좀 불어나면은 불어난다고 봐야겠네요. 조금 공격하고 날일자 같은 거에서 좀 불려놓고 여기 있게 되면은 그래도 백이 약간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덤도 7집 반이기 때문에 슬쩍 한번 긁어보네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시점 같긴 해요. 나중에 자꾸 흑돌이 쌓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굴복시키게 되면은 굉장한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미세한 바둑을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자 반발. 예. 괜찮은 거죠. 이게 이걸 두더라도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걸려 있고 여기 젖히는 게 있고 골치 아픈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어렵네요 서로. 여기서 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네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이 한 차례 불 것 같은데요. 손은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백이 여길 다 버텼다가는 쭉 타고 나가서 쭉 타고 나간 다음에 이쪽을 끊거나 해서 하면 걸리는 느낌이에요.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살아야 되는데 잡으러 가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치고 이 2점을 잡으면 흑도 결국 여기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계속 타고 나가서 이게 지금 괜찮느냐 이거예요. 전체가요. 예,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집도 없어요. 지금 흙이 여기 두면 반집 생기는 건데, 네, 그냥 첫눈에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우선은 뭐 봉쇄가 되는 순간에는 거의 뭐 잡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뛰어나갔는데 백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두고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선수이기 때문에 백도 지금 함부로 막 계속 잡으러 갈 수는 없는 형태 아닙니까? 일견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 자꾸 타고 나가면 그래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바둑은. 백도 중앙 쪽이 얇아서 다 잡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언제든지 역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나 어딘가 두면은 연결을 해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 놓고 잡으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씌워서 잡으러 갑니까? 술기 맞췄나요? 이거는 백도 바깥쪽에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여기 선수의 뭐 괜찮은 겁니까? 네, 좀 봐야겠습니다. 자, 우선 찔렀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둑이 여기나 끊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것 같고 확실한 건 승부처라는 거죠. 여기서 승부가 당연히 나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를 처음에 머리를 쭉 내밀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생각보다는 서로 어려운 전투 또 아닙니까? 타고 나가니까 예, 백도 얇아요. 백도 지금 단점이 있는 상황이라 네. 우선은 여기까지는 지금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만약에 그냥 쉽게 연결하면 백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잡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잡으러는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끊었다고 치고 뭐 도통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자체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두더라도 두 점 끊어도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하나가 잡히면 이거는 흙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크니까요. 흙이 다른데 대가를 얻은 것도 없는데요.
여길 둔 건가요? 이제는 끊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끊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또 다 타고 나가면은 뾰족한 수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걸 두고 여기를 선수로 끊고 전체 백도르마를 잡으러 가는? 바꿔치기요? 네. 잡으면 크지 않습니까? 좀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여기는 있고 백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자체로는 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끊는 게 이쪽 두면 이거는 이렇게 타고 나가면 되죠. 어차피 여긴 연결이 안 되니까요. 한 집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괜찮은 거죠? 네, 이거는 안 되네요. 그러면은 예, 끊었어요. 백은 방금 전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이 우상기 백대마가 지금 걸려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다 선수가 돼도 여기서는 어차피 집이 안 나니까 선수가 돼도 여기서 지금 두 집 날 수 있는 모양이니까 네, 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무시하면 되고요. 한 점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수일기가 된 겁니까, 원성진 구단은? 저 멀리서부터? 자, 좀 엄청난 바둑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돌만 해도 거의 20개 정도가 되는 돌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이걸 잡으러 간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법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왜 이리 잡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하죠? 이해가 안 되네요. 끝내기 할 땐 차이가 좀 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 귀의 맛이 고약합니까? 그쪽이랑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집만 놓고 보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자충이 가득 차 있으면 귀에 수가 날 때 차이가 좀 난다 그런 뜻이네요. 아무튼 지금 이걸 잡았기 때문에 한 쉬운 집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 여기 둬서 잡았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뭐 쉬운 집이 뭡니까? 이거는 뭐 60집 이상 아닙니까? 훨씬 득을 받네요. 물론 정밀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물다섯에 이거 한 95집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양이요. 105, 120. 백은 100집이 약간 넘는 정도인데요. 이 잡으면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10집 이상은 이겨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잡는 수가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요. 글쎄요, 저기 한 칸 뛰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잡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래도 원성진 구단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싸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